지금 여기가 보면은 그 1차 기출, 1차 기출입니다. 1차 기출이고, 575, 누나 책은 있습니다. 근데 형님 책은 없을 것 같아. 요가지 마시고, 일주일 차인데, 마지막 자료를 보완하면서 또 몇 개 더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해드린 겁니다. 575페이지입니다. 575페이지. 예, 575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저는 인제 쪽에 바다 그만이니까 서해 쪽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류가 없고, 해안선에 굴곡이 심하고, 알마전 산란장으로 해가지고, 안간망, 기선, 저인망, 토롤러베가, 안간망은 조기 민을 같이 잡고요. 기선, 저인망은 조기 민을 잡고요. 토롤은 서대 같은 거 잡는다. 서대가 어디냐면은, 군산에 가면 서대 많이 팝니다. 제가 철도 있을 때, 장항에 그때 기차가 갔거든요. 장항 내려가지고 배 타고 가고 서대를 지금 군산 시장에 사러 갔습니다. 그 기가니까 이 엄마가 전라도 불교니까 물어봤죠. 이름은 들어봤는데 서대 좋아해요.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사주는데 서대가 이렇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별로. 회 먹어봤어요? 서대 회는 안 먹어봤어요. 그 말린 거, 그거. 이게 회가 맛있대. 그래요? 그래 먹으라고. 시험 끝나고 갑시다. 네, 군산. 네, 그래서 군산에 그 당시에 기차가 철도 있을 때 제가 기차 타고 장안까지 들어갔거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은 돼요. 배를 타면 20분인가 10분인가 군산 어시장인가. 그래 서대 사온 게 기억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해 우스우스게 했어요. 서대는 거래단이 몇입니까? 형님. 그까지 생각해야 돼, 이제. 네, 불러줄게. 그러니까, 거래단위가 지금 오니까, 아이고, 참, 제가 지금, 책 자체 마시고, 제가 1차 책을. 거래단위 같은 거 딱 하면, 서대는, 서대는 뭐다, 이런 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적어놨죠. 서대가 어디 뭐, 저도 이거. 서대가 3, 5, 10, 15입니다. 서대하고 조피블록은 그 거래단위, 포준거래단위 중에서 선호가, 3, 5, 조피블록하고 같습니다. 하나 외우십시오. 그냥, 그냥 적어놔십시오. 여기다 그래 적어놓으면은 서대는 4, 5, 10, 15km입니다. 그 15km라고 서대하고 조피블락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피블락. 그리고 나 포준거래단위가 있잖아요. 문어 저런데 3, 5, 10, 15입니다. 그러니까 20km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20km 빠진 게 서대 조피블락입니다. 2차 80선에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자, 2차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해입니다. 남해로 갔습니다. 해로 조류가 양호하고 어업 자원이 풍부하면서 기선망하고 근해망을 잡습니다. 근데 기선망은 멸치를 잡고요. 근해망은 고등어 전갱이를 잡는답니다. 동해는요, 해저정이 극격사고 굉장히 깊습니다. 오징어 채낚기. 오징어 같은 거 불빛 집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꽁치, 자망어, 꽁치, 조개어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어업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놨고, 기본서는 더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577페이지입니다. 1차 기출. 수산 자원을 추정하는 방법, 직접 조사.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되고, 대학책하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놓은 거는, 체장조사법, 행태책정법이 있습니다. 그거 책에 있는데, 동장책정법, 전장책정법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수산지 공부는 두세 번 나왔고, 우리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오징어 몸통길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리하고 몸통까지가 동장책정입니다. 꼬리는 뺍니다. 꼬리는 촉수 있잖아요. 그걸 뺍니다. 오징어는, 발이 10개입니다. 갑장 문어인가? 갑오징어가 10개고, 그리고 문어가 8개죠. 촉수가, 우리가 발이라 그러는데, 발이 아닙니다. 이거 촉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 좀 해가지고 하시고요, 지금.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형님 들었겠죠? 미역이 장애 문제입니다. 뿌리하고 줄기하고 입으로 구성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뇨. 왜? 몰라. 뿌리가 없다며요. 뿌리가 없다고 김영. 그랬잖아. 세무사인데 알겠지?
세무사로 세무사는 세법 그럼 내 세금 몰라. 세무사긴 하지만 물은 좋아하니까 혹시 이제 뭐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모든 생명체가 우리 생명에 있는데 동물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조루가 있고 곰팡이가 있어요. 근데 동물은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게 동물이고요. 그리고 나서 식물은 뭐냐면 잎하고 줄기에 뿌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뿌리의 역할은 뭡니까?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역은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내려가려고. 그래서 걔는 줄기 안에 포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그 알기산 같은 거 이렇게 멋좀 뜯어내는다는데, 그래서 걔는 식물이 아니랍니다. 그런 거 뭡니까? 조루야. 조루라는 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물에 떠다니는 거. 그게 조루라는 거. 식물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식물이라는데 조루가. 조루. 곰팡이 같은 거 버섯이고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동장측정법에서 오징어는 발이 10개인데 발이라 생각하면 촉수. 그래서 몸통기는 막, 그러니까 발 빼고 일단 발 빼고 물로 재는 게 동장측정법입니다. 그럼 바다에 사는 해조류는 전부 조류잖아. 조루로 들어가요. 식물이 아니잖아. 그렇죠, 조루죠. 왜 그만- 그래서 미역도 조루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미역이 식물인 줄 알았어요. 나도.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는 그냥 홀드 패스트를 해가지고 딱 달아붙어가지고 그 안 다내려고 하는 거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장측정법은요, 얼음, 매우 새우입니다. 새우 같은 거는 작은 놈도 큰 놈이지만 입에서 꼬리 끝까지 재는 게 전장측정법입니다. 어루도 입도 같은 또 하는 것도 포준체장. 어루는 포준체장측정법이란 말을 교수들이 쓰고, 자, 그 다음에 머리가 큰 놈들, 두문갑장은 새우, 게 같은 거 머리에서 가슴까지만 잰답니다. 왜? 꼬리가 별로 영양분이 없나 봐요. 두문갑장입니다. 가폭입니다. 위에 게 같은 거 딱딱하죠? 가폭 처측법입니다. 게루, 머리와 가슴, 왜 좌우 길이? 이해갔죠? 이해만 하십시오. 근데 이해는 하시고 신문 맞춰야 됩니다. 신문 옵니다, 왜? 그리고 비린체장, 멸치입니다. 아까도 멸치거든요. 멸치는 입에서 비닐이 덮여있는 것이 말단까지입니다. 멸치, 비닐, 말단, 비닐, 말단. 비닐이 덮여있는 데까지는 비린체장 측정법입니다. 그러면 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동장 측정법 하도 많이 해서 안 놓을 것 같고, 비린체장 측정법, 멸치. 멸치는 우리가 지금 아까 기선망도 있고요. 남해도 있었고 이런 거 많이 놓았거든요. 그래서 노는 위주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령 측정법입니다. 이거 나 오타 바꿨는데 또 이랬다. 연령 측정법, 비절이 아닙니다. 비늘입니다. 비닐이라든지 비늘이죠. 비늘이죠. 비늘. 비늘. 네. 비늘이나 이성이나 등뼈로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체장 측정법 위에 있었고요. 성장조사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원량 변동으로 가입 후, 그러니까 어떤 그 개군에 들어갑니다. 그게 가입이라고 하는 성장 측정하는 것인데, 성장 시에는 직선식, 지수함수식, 포물선식, 로버트선식, 버트람피식, 곰페처러처식 등이 있다. 자원의 변동으로 사망도 고라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러셀식이 있다. 작년 4회 1차입니다. 이해는 가시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육법, 성장조사법, 사육법, 포지제포법, 체장조사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연령행진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제포법은 뭡니까? 잡았다가 방생합니다. 방생해가 다시 체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장을 조사하는 겁니다. 사육, 포지제포법. 그 다음에 자원량을 측정합니다. 가입과 하면 자원 측정법 아까 전에 라셀법도 있었지만, 자원량 측정법은 상대지수 표시 방법이 있고요. 총량 추정법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직접조사법 그리고 간접조사로 나눕니다. 직접조사법은 전수조사법이고, 간접조사법은 포지방정법이 또 들어갑니다. 요거는 비슷한데, 직접조사는 트롤조사, 수중음항조사, 목시조사법이 있습니다. 위에 그 기출문제 있죠? 자, 369번입니다. 수산 자원량의 추정하는 방법 중 직접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목시, 수중음량, 트롤. 2번이 안 적었죠? 2번이 답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산 일반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다양한 게 수산 일반이 굉장히 넓습니다. 수산업법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군 탐색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자원량 측정은 상대지수 측정법이 있죠. 이게 수산지 공무원 기출입니다. 그래서 총량 추정법, 직접이나 간접 조사를 못 쓴다. 못 쓸 때 어떻게
대안이 먹고 하는 게 상대지수 포집법입니다. 다른 측정법이 활용되지 않은 경우 대안법으로 사용하는 게 먹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산직 공무원입니다. 상대지수 포집법입니다. 포집법. 발음 되게 안 된다 진짜. 저는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는 발음 잘 되는데. 해자드 어나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잘 되잖아요. 토탈 러버 캐치. 어군 탐색 방법입니다. 그거는 영어는 하면은 사람들이 맞다 안 맞다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한국말 하면은 발음이 안 돼요. 어군 탐색 방법입니다. 간접 어군, 직접 어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 어군 이게 헷갈립니다.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어군의 해유동 조사, 법금이 많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의유가 해유합니다. 그 생리적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게 간접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일단 간접으로 구조로 나눴습니다. 1차 어장 탐색 방법이다. 간접이 1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접 간접이 이렇게 외웠잖아, 우리 머리에서는. 근데 얘는 간접이 1차고 해유 등 생리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해유를 하고 생리적이니까 어떤 놈 안에는 기생충이 그런 놈이 똑같은 놈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간접적 측정법입니다. 간접 측정법이고 1차 어장 탐색 방법입니다. 직접적 측정법은 뭡니까? 2차 어군 탐색이라 하고요. 바다에서 거품이나 갈매기가 있으면 그 무슨 고기가 있네, 고래가 있나 할 때 고래 위에는 갈매기가 있죠. 기생수로 하니까. 이게 2차 직접입니다. 우리하고 논리가 안 맞습니다. 교수들하고. 저는 헷갈립니다. 우리는 말할 때 한국말은 뭐예요? 직접 간접하지, 간접 직접 말하지 않잖아. 여 교수는 외국에 유학을 가가 박사 받았기 때문에 간접이 1차고 직접이 2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하고 안 맞게 거꾸로 되어 있더라. 어군 행태로는 집어, 유집, 구집, 차단. 아까 전에 집어하는 게 있었죠. 오징어 불비를 해가지고 집에가 잡죠. 그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산일반입니다. 1차 580페이지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 대학 교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올려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면바다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장의 환경 요인도 한번 봐두시고요. 우리 두세 번 나왔습니다. 화학적, 동그라미라 그랬죠. 물리적, 생물적. 그러고 나서 화학, 생물, 물리적.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는 아까 30cm의 투명도를 하는 거죠. 전다. 이런 말이고, 화학은 동그라미, 염분 동그라미, 용점 동그라미, 영양염료 동그라미 해가지고 김용의 이해 때 시험 동그라미로 찍어서 했는 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어떻게 적으면 됩니다. 화학은 동그라미입니다. 생물학은 경쟁생물이라든지 해적생물 같은 관계되는 게 생물학적이고요.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삼면의 어장 형성입니다. 이게 올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조경어장, 그 다음에 용성어장, 와루어장, 그 다음에 대루봉어장입니다.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 수산직 공부는 두세 번 이상한 것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조경어장이 제일 많이 나왔고, 580입니다. 형님 가진 책은 없을 것 같아요. 문학책은 있고. 있네요. 요 조경어장입니다. 서로 다른 특성의 두 개의 물두기가 딱 부딪히면서 해양 전선을 수론 발산을 하면서 하는 게 조경어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남해 연안수라든지 동해에 조경어장이 있고 남해도 있답니다. 동해에 맹치, 꼴치, 오징어들 잡는 게 조경어장이라고 합니다. 조경어장이 두 분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산직 공무원 뭐죠? 물어보기 이렇잖아. 다른 두 개의 물덩어리 또는 해류가 서로 접하는 경계에 어떻고 저떻고 조경어장이 답이 나왔습니다. 밑에 문제까지 올려놨습니다. 넘어갑니다. 용성어장입니다. 해양의 하청에서 탁 올라오면서 포청하고 부딪히는 거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해양의 하청에 질산점들이 있는 것 같은 풍부한 이게 동그라미인데 또 미음이 돼 있네. 오타 안 보입니다 이거. 나 참. 풍부한 영양염류가 용성에 의하여 포면 부근까지 태양광선에 도달하는 유광체가 올라오게 된다. 이런 현상이 용이 팍 튀어 올라오는 식으로 하는 것이 되지만 전세계 5%밖에 안 되지만 의엠량은 50%가 넘는 용성어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있습니다. 골드친의 독도 부근에 들어가는 어장이다.
정어리 멸치 같은 것도 건드려서 잡네요. 와루어장입니다. 해수의 흐름이 와루로 변하는 상입니다. 와루 팍 움직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막 물이 변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속도차나 지형의 변화로 마찰로 하여서 저층 유속 감소로 인하여 이렇게 역학적 뭐 이렇게 반한다 뭐. 그래서 뭐 지형적 유루 불국치 그러니까 물이 막 흘러가다가 바위가 밑에 많다든지 하면 가다가 흐름이 딱 끊기겠죠. 이런 게 와루 어장인가 봐요. 우리나라는 밑에 불국지적 지형의 우리나라는 동해의 중축 그러니까 동해에 보면은 굉장히 동해가 깊잖아요. 포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하층이 있는데 중층 이심인가 여기가 그렇게 그 와루 허장이 움직인다. 그 말대로 그죠? 밑에는 바다도 있는데 그 와루 허장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봉 허장입니다. 대륙봉 허장은 우리 저 낙동강입니다. 해수의 하천수, 담수에 있는 낙동강 같은 물관하고 바다하고 부딪히는 데입니다. 그게 대륙봉 어장입니다. 그래서 대륙봉 어장에는 산란장이라든지 이런 게 뭐 많답니다. 생물이 살기도 좋고 우리나라는 항해도 있지만 낙동강 하루가 대륙봉 어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맞죠? 항해도 맞죠? 서해 쪽에 보면은 강에서 튀 나가는 어떤 그 군산 앞에도 보면은 물이 나가면은 그런 게 되겠네. 그래 군산이 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586페이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미역입니다. 미역은 입줄기 피층으로 되어 있지 뿌리란 말은 없습니다. 아까 뿌리 기능이 아까 말한 그겁니다. 미역은 한해살이고 갈조류에 속한다. 알기산이다. 갈조로 알기산 한해살이다. 기출 문제고요. 알기산이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밑에 마지막에 보이소. 입줄기 그리고 줄기의 부속적 기능으로 홀드 패스트가 있고 피층으로 알기산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줄기 피층입니다. 수산 분야 1차 기준을 보면 미역 양식에는 가이식, 미가, 미야, 가이식으로 하는 아포체를 합니다. 미야 외우거든요. 미역은 1년생으로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김은요, 김가, 각포체. 적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외웠습니다. 미야, 아포체. 김은, 기억이요. 김가, 각포체. 김은 김가니까 각포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이식으로 아포체입니다. 미야, 아포체. 김, 각포체. 미역은 1년생이고 다시마는 3, 4년생이다. 이런 식으로도 기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식 넘어가고요. 그 다음 밑에 596페이지입니다. 1차 596페이지입니다. 짜증납니다. 유생, 맹칭. 보리새우는 우리는 그저 알, 그리고 자어입니다. 알, 자어. 적으십시오. 알, 자어 적으라는 게 있나? 원래 알 다음에 자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어 다음에 치어입니다. 치어 다음에 유어입니다. 유어 다음에 성어입니다. 알. 그 다음에 스스로 생기죠. 자어. 그 다음 자어 다음에 1년생 미만한 치어입니다. 치어 다음에는 어린애니까 유어. 그 다음에 성어입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알에서 깨면은 자어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어다. 그러면은 1년 알로는 치어. 우리가 치어라 그럽니다. 근데 치어라 그러지만 새우 같은 거는 치하라 그러더라고요. 치하. 새우 가짜 써가지고. 치하는 유생은 노플리우스 GS 미시스로 하는데 후기 유생 4단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 치고 새우는 치하라 한다. 그 다음에 보리새우 유생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깨는 노플리우스 GS 메칼로프. 발음되죠? 메칼로프. 호스텔라프. 발음 좋다. 발음 좋죠? 왜 못 알아듣으니까 좋은 거야. 이거 요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말이 수산지 공문에 10번 기출해서 5번 이상 놓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놓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 우리는 앱밖에 안 넣어요. 노플리우스, 조에스, 미시스, 후기우스. 이것밖에 안 나왔는데 앞으로는 노플리우스 같죠? 조에어 같죠? 조에어야 아야. 나 참. 하긴 아나 어나 그다 치고 뭐그런 메갈로프, 포스트라프. 그 다음에 미어 가식자 아포체 미야 김 각포체 아까 했고요. 조피 불락 우럭은
어미 몸속에서 알을 부화시킨 후 새끼를 출산한 사람하고 똑같네, 그죠? 뱀장어 3mm 렙토세팔로스 치어인 실뱀장어 성어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렙토세팔로스 3mm 이하고 치어니까 치어를 시라시라 그러더라고요. 일본말로 현장에는 가니까 시라시라 그러더라고요. 치어를 시라시 듣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시라시 그런 말은 우리가 알아야 될지는 몰라도 현장 가면 시라시라고 말을 씁니다. 실반작 한 마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있는데 그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김, 콩코셀레이스 사상체, 각포체, 어린 유엽, 중성포자 합니다. 김은 콩코셀리스 따라서 하세요. 속으로 각포체라고 했고 어린 유엽, 중성포차 포자. 대합은 산란 D행입니다. 대합 DP면 DP 성숙입니다. DP DP 성숙. 멍게는 우릉생이는 수정란 이세 멍게는 올생이 척색이 발생하고 척색 손실 부착기 유생 입출 수공. 이거는 이세 포기만 이거는 녹이는 또 그런 건데. 근데 대합은 디행 피멘자 김은 콩코셀리스 사상체 각포자 어린 유엽 중성포자. 뱀장어는 렙토세팔로스 실뱀장어. 이거 렙토세팔로스도 나왔습니다. 기출 우리도. 버피뽀라 어미 몸속에 알을 낳는다. 이것도 기출이었고요. 그리고 미어 가식자 아포체 이것도 나왔고 김은 각포체. 그리고 개 메칼로파 포스틀라바 안 나왔고요. 그리고 김 콩코셀리스 각포체 셀리스가 안 나왔고요. 대합 디행 피멘자 성숙 유생 안 나왔죠. 나머지는 다 나왔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하고 전원 분석학 400번 마지막이죠. 국제해양법의 영해포고 영해기선으로 영해기선에서 12L의 이내가 되어야 한다.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기준점에서 12L의 바다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기선에서 육지 쪽으로 가는 것은 내수라고 합니다. 영해의 한계를 넘어서 간헐걸 행사할 수 있는 접속 수역에 영해 밖에 12L이 영해에서 12포구 24조 12L이 폭으로 정할 수 있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에서 200으로 갑니다. 그 밑에 해석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공은 영해까지가 우리나라 땅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기선이라는 점에서 기선이란 통상기선이라고 하면서 연안국의 공인으로 대축적 해도에 기재되어 있는 해안의 저조선으로 이 기선은 영해의 바깥쪽의 한계를 측정하기 위해 기초로 하는 선을 기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섬을 가지고 기준을 잡잖아요. 그래서 섬 하나 지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게 기선입니다. 거기서 기선에서 밖으로는 시베리아가 영해고 안쪽으로는 육지입니다. 그래서 내수 기선에서 육지 쪽에 다 못합니다. 쪽이 아닙니다. 육지 쪽에 바다를 말하고 연안국의 주권이 조건 없이 행사됩니다. 우리나라 땅입니다. 기선 기선 안쪽으로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요 영공은 영해 시베리까지가 영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공은 영해가 가장 중요하네요. 그 다음 영해 기선에서 바다 쪽으로 저기 왜 이리 시베리아로 말하고 연안국의 주권을 행사는 가능하지만 이 시베리아에도 비행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연락해주고 배도 갈 수 있고 비행기도 날아다닐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해갔죠? 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접속수역은 기선에서 24일 지점이다. 그러니까 접속 기선이 10이고 12니까 24일 맞죠? 영해에서 11이니까 경제수역은 기선에서 200일이 지점이고 공해는 내수와 영해를 제외한. 자, 공해는요 우리 영해까지 제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공해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섬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또 정치 발언이 되니까 말을 못하고 일단 이 정도가 일단 끊겠습니다.